우선 저희는 학우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만나면서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등록금 인상 반대 서포터즈로 활동할 때 학우분들을 만나면서 서명을 받기도 하고 또 설문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학우분들을 정말 많이 만날 때마다 오히려 저희는 힘을 얻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현할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저희의 공약들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학교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1년의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단국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단순히 금액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중요한 문제를 학생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등록금 인상 반대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학생대표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학생대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가 어려운, 그리고 모든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후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우들의 의견을 사전에 받는 과정도 충분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함께 결정하는 구조, 학교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는 학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회는 학생과 학생회가 경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요구로 만들어 나가는 학생회이기 때문에 저희 슬로건처럼 함께 만들어 나갈 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바다가 학우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등록금 인상 반대를 말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금액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학우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등록금 인상 반대가 실현되어야만 학교의 어떤 재정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그런 복지 공약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중심적으로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집을 봤을 때 기숙사 중심으로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순환 셔틀버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지금 24번이나 원래 셔틀버스는 정문에서 출발을 해서 곰산까지만 가기 때문에 지금 순환이 되고 있지 않는 셔틀버스를 순환이 되는 노선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에서 교내 순환 셔틀버스를 이야기한 것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기숙사를 가는 노선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학우분들이 체육관이라든지 더 깊숙이 있는 곳으로 그런 노선 개설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저희는 검토해보고 학우들의 의견에 따라서 노선을 개설할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대학의 가장 큰 순기능은 다양한 생각을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노동이나 환경이나 장애 등 여러 인권 문제를 그냥 이제 카드뉴스나 그런 것으로 알릴 수도 있지만 문화라는 것을, 영화라는 것을 접목해서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을 쉽게 이야기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매개체로 이제 영화를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학우들에게도 다양한 인권 영화를 추천받아서 상영을 하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휴게 공간 문제였잖아요. 냉방 시설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하는데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악한 건 사실이다,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꼭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그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같은 학내 구성원인 우리 학생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연대의 힘을 좀 보태고 싶다라는 게 좀 주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앞서 언급한 등록금 인상 반대 공약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정 부담금이라고 국가에서 학교의 법인이 이만큼은 책임져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 법인에서 미납하고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40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미납된 금액은 학교 재정에서 등록금을 포함한 재정에서 이제 충당이 되는데 그렇게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등록금을 포함한 회계에서 법정 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되고 있지 않은 법정 전입금을 충분히 납부를 한다면 학교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정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재정을 통해서 더 학우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자면 이제 3,000원의 점심밥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일 정도에서 이제 학교가 부담하는 2,000원
이제 300식으로 저희가 어쨌든 제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00원에 300식으로 하면 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60만 원을 그 5일에서 4주로 쳤을 때 그러면 이제 1,200만 원 정도가 이제 곱하면 나오거든요. 1년 정도로 계산을 했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하면 약 1억 정도가 예산이 든다고 나옵니다. 학교가 어쨌든 지금 안 내고 있는 돈이 40억 정도라고 일단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돈에서 비교를 해봤을 땐 학생들을 위해서 더 쓰일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공약들을 내세운 데에는 정말 많은 학우들의 요구를 듣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학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건 총학생회가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우들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으로 내건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함께 이루는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4년에 단국대학교에 영향을 미칠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할 두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정후보 김재현, 부후보 김영경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MBTI 유형 중에 S 감각형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 좀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후보 김재현인 저는 건축학부 학생회장을 하고 이제 스타트업 대표 역할을 하고 나서 지금은 총학생회에서 사무재정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후보 김영경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에서 연대사업부 차장으로 했었고 총학생회 사무재정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학생복지위원장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좀 바탕으로 더 나은 단국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좀 특별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두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이제 강점으로는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후보 김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공모전을 많이 했어서 일을 할 때 꼼꼼하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많이 짜고 그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부후보 김영경 같은 경우는 입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생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보니까 어떠한 절차로 학생회가 진행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학생이라서 둘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정책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기저를 두고 정책을 짜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세운 공약들에 대해서는 다 공약마다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책 자료집에 수립을 한 상태여서 정책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책 토론회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더 나은 단국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학우분들께서 직접 만들어가는 단국대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학생회 활동을 하고 좀 오래 다녔다 보니까 저희는 단국대학교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단국대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학우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우분들이 단국대학교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문화가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는 이제 추가인문화제, 단국대학교 학생증 리뉴얼, 그리고 단국 골든벨 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단국대학교만의 문화를 만들고 단국대학교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단국대학교 학우분들과 단국대학교를 이어주는 돌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많은 학우분들의 신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드림의 정책과 후보자들의 공약, 그리고 경력,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격려가 저희에게 모인다면 저희도 충분히 두들겨 주신 만큼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과마다 아니면 단과대마다 이제 새내기 배움터나 OT나 세터, 이제 입학식 등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직접 총학생 회장 전수 로테이션을 돌려고 합니다. 사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모든 과마다 다 타임테이블이 있어서 저희가 타임테이블을 미리 요구를 드리면은 진행이 가능하고 이제 약간 예시를 들어서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진행을 하고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에서 진행을 하는 동시에 진행하는 날이 있다면 저희가 미리 타임테이블을 받아서 좀 양해를 구하고 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이번에 새내기 배움터에서 인사를 못 드린다면 그 다음 행사에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제 중앙자치위가 뭔지 그리고 단과대학 학생회나 학생 대표에 대해서 뭔지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가지고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3월에 진행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총학생회 행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이 학생자치 전수 로테이션은 이 정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올해 전체 학생총회를 진행했던 입장으로서 정족수가 차지 못한 것에 엄청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왜 채우지 못했을까에 대한 되게 의문이 많았었는데, 일단 많은 학우분들께서 코로나 이후에 전체 학생총회에 대한 의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내세운 안건 자체가 아마 피부로 와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기 학생 포럼이라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제 매 학기 3월과 9월에 진행을 해서 저희 학교에, 우리 대학에 과연 전체 학생총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제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총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전체 학생총회를 열 계획이 있고요. 그러한 바탕으로 모든 단국의 목소리가 장기 학생 포럼을 통해서 모여지게 된 후에 전체 학생총회가 개최가 된다면 정족수를 채우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공모전으로 진행하는 자유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이 아닌 자유교과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교양 교과목에 대한 교수진이 부족할 수 있고 예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다 직접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안타까운 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책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번에 부임하신 이제 안순철 총장님께서 내세우셨던 공약 중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제일 큰 같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해받은 자료로서는 이제 자유교과목을 개설하시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인지했고, 그리고 학사팀 간담회와도 많은 개선을 하려고 하셨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학사팀 간담회와 총장님의 공약을 함께해서 어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를 저희가 공약으로 가져오게 된 이유는 제가 단페스타를 진행했던 요원으로서 굉장히 아티스트 공연 시에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 학우 여러분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단국존을 넓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차타워 옥상으로 풋살 경기장을 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차가 많이 주차된 날에 차를 세웠을 때도 이미 주차타워는 굉장히 많이 비어있던 상태였고, 그 비어있던 차들은 대부분 갓길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갓길 주차된 차들이 모두 주차타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풋살 경기장이 이전이 된 상황에서도 넉넉한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 타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들어오는 차를 100%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는 여유 공간을 생각해서 110% 정도의 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 정책에 대한 현실 가능성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당국의 마음을 두드림, 함께 두드림. 감사합니다. 낭만선거운동본부에서 리더십을 만나다. 낭만선거운동본부에서 진정성을 만나다. 저희 낭만선거운동본부만의 특별한 열쇠는 학우분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학우분들이 어떠한 문제나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시면 저희는 그 목소리에 경청하고 바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총학생회 정보 투명화와 또 사업 및 업무 주관 부서의 명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보다 총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친근한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정후보와 부후보 간의 케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후보인 저의 경우 아이디어가 많아서 추진력과 실행력이 좋고, 저희 부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꼼꼼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신 편입니다. 정후보와 부후보님 간의 둘만의 케미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희 단국대학교 학우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책과 다양한 행사들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 학생자치라 함은 학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행동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학교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총학생회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학생자치의 실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 기간에 시범 시행 방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범 시행 방안으로는 학우분들의 50명 이상의 공감된 글을 작성을 받아서 총학생회 회의록에 참여를 해서 저희 1차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 뒤 2차적으로는 학교 관련 부처와 관련된 기구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범 운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범 시행 방안을 토대로 당국인 청원 제도를 좀 더 구체화해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총학생회는 여러 단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학생 자치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체에 들어가 각 학과의 어려운 사항이나 아니면 요구 사항들을 직접 귀로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연합회와의 간담회도 추진해서 각 동아리에서의 요구 사항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들을 저희 회장단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언론기구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와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소통하고 귀로 듣고 발로 뛰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2층의 형태는 열람실 형태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교내 입점업체 선정 시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산 라운지와 같은 휴게 공간 또 공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외부에는 학우분들이 야외 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공간을 의견을 수용받아 이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카페 테라스와 같은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절학기의 평가 방식은 학습권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대하려는 이유는 계절학기 동안 방학 기간에 학우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대면 기간 동안 학습을 하시는 게 매우 곤란한 상황이기도 하고 환경적으로도 다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학우분들의 노고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비대면 강의 확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수를 내년에 진행할 계획을 조언을 들었을 때 인문관, 사범관, 상경관의 건물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었을 때는 인문관, 사범관, 상경관은 교양 과목을 많이 듣는 모든 재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들에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인문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범관 같은 경우에는 각 층만의 엘리베이터 및 CCTV 설치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고, 상경관 3층과 4층의 휴게 공간의 의자와 탁자들은 부식된 공간들이 많고 안정상으로 위험한 공간들이 많아서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당국의 변화를 꿈꾸고 낭만을 그리다. 감사합니다.